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 뉴스를 보다가 제가 좀 이 기사를 보고 다루면 좋겠다 해서 오랜만에 골라봤습니다. 한국인들은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첫 손에 꼽았다라고 하네요. 근데 같은 조사에서 미국과 독일에서는요, 1위가 소방관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같은 조사에서는요,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들보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는 인식도 높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다고 해요. 이 조사를 진행한 주체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달 초에 발표한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지난해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5개국이요. 만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취업자를 1,500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총 7,500명이죠. 15개의 직업군을 선정을 했대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5점 척도, 그러니까 매우 낮다부터 매우 높다로 매긴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 또는 위세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겠죠. 권위, 중요성, 가치, 존경, 이런 인식, 정도, 평가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건데요. 상식적이죠. 그래서 비교군인 15개 직업으로 국회의원, 영화감독, 엔지니어, 교사, 소방관, AI 전문가, 약사 등등등 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보니까요. 한국은요, 국회의원이 4.16으로 가장 직업 위세 인식 순위가 높았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약사, 인공지능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영화감독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반해 미국과 독일에서는요, 소방관이 1위로 뽑혔다라고 하네요. 소방관이 3.93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11위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1위를 한 국회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12위였었고요. 독일에서도 10위였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각 직업에 대한 그 사회적인 지위의 어떤 인식의 정도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했대요. 말하자면 자기 직업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그런 얘기겠죠. 근데 예상했던 대로 제가 예상했었던 바일 텐데요. 미국이 가장 높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가장 높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독일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보다는 높은 4위였었다라고 하네요. 결국 직업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이 높은 순위로서 미국과 독일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직업 위세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의 자존감과 직결되고요. 이는 개개인의 직무 몰입이라던가 직장 헌신 등에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과 일본에서의 취업자들이 이걸 낮게, 자기 자신의 직업 위세를 낮게 평가했다라는 것은 낮은 직업 자존감을 일정하게 반영한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말은요, 한국이 조사국 가운데서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높게 생각한다. 가장 그런 인식을 높게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인식 편차가 한국이 가장 크고 또 미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도 조사되었다라고 하네요. 결국 그거를 또한 직업별 점수 격차를 놓고 보면요, 한국은 1위인 국회의원과 12위의 차이가요, 조사국 가운데 가장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군에 있어서의 편차가 더 컸다라는 거니까 자존감이 높고 낮고의 차이가 더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다음으로 이 편차가 큰 나라는 중국이었었고요. 미국이 가장 좁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두고 연구진들은 이제 해석을 하기를 한국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 귀천 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이 보고서의 결론은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구조라던가 아니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그리고 특히 이 경제적인 또는 경제사회적인 필요성이나 기여에 비해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직종들에 대해 경제적인 또한 사회적인 보상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초, 중, 고 교육 등을 통해 직업 지위에 대한 귀천의식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가장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직업에 대해서 내가 갖는 생각 이런 것들인데요. 기사에 대해서 제가 이걸 왜 골랐느냐, 어떤 좀 소외 같은 게 생기더라.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할 텐데 정색하고 거창하게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이게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비선진국을 가르는 어떤 구분의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직업에 대한 귀천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공감하는 그런 공감대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어쩌면 미국에 오게 된 계기, 이유가 되기도 했었던 건데요. 저는 군대 생활을 카투사에서 했습니다. 이 20대 초반이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해외에 나가서 거주했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행도 가본 적도 없었고요.
근데 저에게서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것은 당시에 제가 만나는 그 미국 사회의 그 군대였었잖아요. 사회의 그 각 개개인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하다 또는 뭐 자존감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컨대 굉장히 제가 자주 얘기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군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당시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장교들도 있고 뭐 기관병들도 있고 했는데 하루는 미군 중사였었어요. Sergeant First Class 뭐 해가지고 중사가 들어오는데 그렇게나 구두가 반질반질하고 그리고 유니폼이 아주 빳빳하고요. 머리는 아주 그냥 간결하게 싹 잘 다듬어져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 외형에서 보여지고 또 말하는 그 방식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너무너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느껴졌었던 거죠. 나는 이 대미 합중국의 중사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뭐 굉장히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앞서 제가 군 병원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장교나 이런 사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때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는 많이 달랐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하루는 장교가 주말에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장교가 이사를 하면 아마도 뭐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도와주고 싶거나 아니면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나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1대1의 관계에서 서로가 어떤 계급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면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또는 존중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었던 거죠. 이게 좀 더 내가 이 사회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미국에 와서도요. 그걸 계속 느꼈어요. 좀 과장을 하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요. 간호사는 뭐 간호사 자리에서 또는 뭐 심지어 가스스테이션의 가스스테이션 주인은 또 그 자리에서 각자 자신 있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눈치 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경찰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리고 존중받죠. 그리고 상대가 누구건 간에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뭐 국회의원이요. 한국에. 그 국회의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요. 예컨대 뭐 경찰들이 이런 교통 위반에 대해서 감독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다른 어떤 직종에 대한 위세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말은 가장 높은 권위라 하더라도 이 권위가 부당하게 쓰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사회 공감대로 형성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깔려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신뢰하라고 해서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말하자면 태어나서부터 몸에 체화된 거죠. 왜? 환경이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미국의 복지가 잘 돼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안정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이 열심히 하면 그 환경에서 뭔가를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남을 깔아뭉개지 않아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하면 뭐 성공 또는 뭐 안정적으로 내 생활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주변에 당연히 나를 부당한 이유로 깔아뭉개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자존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메리칸 드림을 또한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회였는데 한국이 당연히 잘 커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랑스럽고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장을 해온 나라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최전성기를 지금 구가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을 만큼 그게 이제 이전 세대의 노력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해나가는 사람들의 노력이 다 반영된 것일 텐데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될 거라고 믿지만 어쨌거나 압축 성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성장과 맞물려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선진화는 아직 경제적인 성장만큼 보조를 맞추지는 못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회 리더십을 구성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가. 이게 보수적인 입장이건 진보적인 입장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거니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